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. 바로 파산한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입니다. 이게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또 보증 기관까지 얽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. 임차인이 파산을 했고 파산 관제인이 보증금 중 일부 1억 2천만 원을 회수했는데요. 근데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.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요.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고 결국에 회수된 돈 1억 2천만 원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여러 가능성들을 좀 이해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핵심 질문은 이거죠. 임차인이 하나은행에서 3억 8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. 주택도시보증공사, 그러니까 HUG죠. HUG가 보증을 섰습니다. 그리고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것도 넘겨받았다고 하고요. 그런데 임차인이 파산을 딱 하니까 HUG 쪽에서 이거 사기다 이러면서 보증을 못 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파산관제인이 회수한 1억 2천만 원 이게 과연 채권 양수인이라고 하는 HUG에게 가야 하는 걸까요? 아니면 뭐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전체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돼야 할까요? 그것도 아니면 하나은행에만 줘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사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HUG가 스스로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보증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점이에요. 이 면책 통지라고 하는 거,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체 상황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HUG는 하나은행에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게요. HUG가 넘겨받았다고 하는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, 이것 자체의 효력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HUG가 스스로 사기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본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의 근거 있잖아요. 그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? 정말 딜레마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만약에 임대차 계약 자체가 사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되면 그 계약에서 나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것도 사실상 없는 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HUG가 그걸 양수받았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HUG가 아직 하나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, 그걸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그걸 아직 안 했다는 점도 HUG 입장을 좀 애매하게 만들어요. 그럼요. 만약에 HUG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뭐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된다거나 하면 그 1억 2천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전체 채권자들한테 돌아가나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. HUG의 그 보증 거절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그 결과로 채권 양도 주장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이 1억 2천만 원은 파산한 임차인의 재산, 그러니까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 거죠. 그럼 파산관제인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각자 받을 돈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합니다. 여기서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결국 HUG가 주장하는 그 사기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. 이게 입증되면 파산재단에 돈이 남아서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입증 못하면 뭐 HUG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만약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면요.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 가능성인데 하나은행이 직접 이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HUG 보증 믿고 돈 빌려준 건데 그 보증이 무효가 된다면 은행으로서는 좀 황당할 것 같거든요. 그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. 하나은행이 이 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으려면요. 단순히 흑의 보증만 믿고 있었던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.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에 대해서 뭐 질권 설정 같은 아주 강력한 담보권을 미리 확보해 뒀어야 가능합니다. 질권이라는 게 뭐 간단히 말하면 어떤 특정 재산에 대해서 다른 빚쟁이들보다 내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파산 절차에서도 보호받는 꽤 센 권리거든요. 근데 뭐 주어진 정보만 봐서는 그런 정황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. 만약에 흑의 보증 거부가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하나은행도 결국에는 그냥 일반 파산 채권자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크죠. 어떻게 보면 보증기관만 믿고 있다가 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결국 진짜 모든 게 HUG의 그 사기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HUG의 그 주장 하나가 뭐 보증계약, 임대차 계약, 그리고 채권 양도까지 그 유효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래서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HUG가 왜 면책 통지를 했는지, 그 근거는 뭔지, 사기 입증은 가능한지,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.
각 단계에서의 법적 판단이 결국 그 1억 2천만 원의 최종 주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 와,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회수된 보증금이 어디로 갈지 HUG의 주장과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. 오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보통 금융거래할 때 보증이나 채권 양도 이런 걸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그 거래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였다면 어떨까요?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, 이건 과연 누가 또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하는 걸까요?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파산 문제를 넘어서서요. 우리가 평소에 의존하고 있는 계약 그리고 신뢰라는 시스템 자체의 어떤 허점이나 취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눠본 이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항상 그렇듯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속 질문하고 더 깊이 탐색해 보시길 바랍니다.